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9일 수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좀 그만합니다. 근데 말일날부터 또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치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야당 국민의힘에 있는 그 당대표의 혼자 지금 현재 이 방송 저 방송 가면서 당내 분위기를 갖다가 흐트려 놓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불만족스럽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당내에서도 아마 고참 있는 의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윤석열 후보는 그 부인 김건희 씨가 사과문 지난번에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이후에 방송에 나가서 말하다 부인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난 그럴 것 같았어요. 김건희 씨가 정치권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그저 회사 다닐 때는 정치권을 몰랐습니다. 정치권에 뭐 실장 뭐 장관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대통령도 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주어진 일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 하는 사업에 취직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자기 취향대로 일하고 그러는데 뭐 그 당시 남편은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공무원에 주어진 일만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국민들의 원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난 과거에 대해서 시시비를 자꾸 꼬집어내고 뭐 헐뜯고 뭐하고 그렇게 하니까 정치에 그 비애를 느끼겠죠. 그 정치에 관심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좀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같이 사는 남편이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 이거 자꾸 시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정치권에 나가서 또 안 나오면 안 나온다리고,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의 부인 얼굴 보여주라, 뭐 막 또 여기저기서 또 얘기 많고 좋은 말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에 더럽게 말도 많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큰 마음의 그 상처, 마음의 타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안 했으면 뭐 조용히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론 대통령의 후보가 된 사람의 부인으로서 또 일정 부분은 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겠죠. 또 윤석열 후보는 또 부인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남편 때문에 이런저런 수모를 겪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방송 중에 눈물을 흘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금 현재 당 최고에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한 말을 가지고 오늘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 모두 정권교체 의지 보여야. 당에 있는 당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당원이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 묶여서 하나가 돼서 그 원톱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의지 가지고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삼자적 평론 곤란, 일반 사람들 같이 그 당에 있는 후보 또는 당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것은 아주 곤란한 일이다. 다시 얘기해서 그건 뭐 좋은 말이지,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강한 의지가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은 즉발 또 얘기했어요. 난 평론 아닌 재원이다. 이봐요, 이준석. 평론이 그것이 평론이지, 당에 이 방송 저 방송 나가가지고 당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상대편 후보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게 평론, 그 좋게 와서 평론이지 그 비판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야. 해당. 그게 재원이다. 재원은 말이에요, 재원은 방송에 나서 떠는 게 아니고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나와서 당 선거대책에서 그 외부에, 비공개로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당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를 서로 그 협의하고 노력하고 해서 거기서 단일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대변인이 발표하고. 뭐가 그것이 평론 아니고 재원이야. 재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재원 좀 알려줄까? 아이고, 내 진짜 이게 당대표라고, 아이고, 애송이 하나 갖다 놓고 말이죠. 참, 경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머리 썩이고 속 썩이고 말이야. 마음대로 그냥 끌어내릴 수도 없고 말이지. 민주국가에서 말이야. 윤석열이는 선대위에서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은 비상 상황, 평론가 대선 곤란, 이홍 겨냥한 듯 당 상명하복, 계층 조직 아니지만 누구든 공식 결정 안 따르면 당 조직이 아니야. 이것은 당에서는 여러 가지 선거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취합해서 그거를 한데 모아서 거기서 같이 공통 분모를 선정해서 한 단일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공식 입장으로 대변인이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당 선거 때 무슨 그래서 일반 군대같이 명령 계통에 따르고 뭐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선거 많이 치러봤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잃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끌어나갑니다.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이준석은 지도자 자격이 없으면 그는 평론가나 해야 돼요. 정치평론가나 하면 돼요. 당대표 그만두고. 김정인 직할조직의 심시기도 6개 총괄본부의 모든 상황 보고 지시. 이 보고는 그 회의 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맨날 보고만 하고 결정을 하다 보면요. 선거 기간 다 지나갑니다. 선거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고 공개회의에서 발언했다. 평상시에 마음 먹은 거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윤석열 후보라고 모르겠습니까? 더 잘알지. 말을 조심할 뿐이지.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 경선에서 낭만 홍준표 의원 등 선대위 활동에서 등 돌리고 내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는 인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비판해야 됩니다. 이 당에서 그 사람들은 해당형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쫓아야 돼요.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차 제3자적 평론을 지적하듯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제가 지난달 8일 의원총회 그리고 이달 6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당 중심의 선대위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강조를 했다. 우리 당의 조직을 대선 과정을 통해서 재건하고 당을 튼튼하게 하고 강한 정당을 만들어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 승리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옳은 얘기예요. 특히 그는 당은 상명하복의 시어리키요. 여러분들 지배나 피지배층을 통틀어서 말할 적에 시어라키라고 말하잖아요. 지배한다. 히에라키 조직이 아니라
당원이 당의 중심이고 당의 주인이고 누구나 평등하나 그 역할이 다를 뿐이라며 다만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당 조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제 선거가 2달 남짓 남았다. 모든 당원 그리고 우리 중앙 지역 선대위 관계자 모두 정권 교체의 의지를 누구보다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정권 교체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 지지를 얻어내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된다.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면 안 된다. 맞아요. 몸소 모두가 나서야죠. 앞장으로.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만 나서야 되는 거야. 모두가. 후보를 이리고 저리고 생각하고 시시비비를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해당의 의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원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적군파하고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선 후보라는 생각을 해 주시라고 주문했다. 아, 이거가 명문이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선 후보라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이다. 그러니까 당원이고 선거 때는요. 당원이나 당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대표고 누구 간에 뭐가 뭐든 다 후보의 분신이라 생각하고 후보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요.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요. 그는 또 우리 당의 모든 의원은 지역구로 가서 또 모든 원의 당협위원장이 마찬가지로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지역구에서 조직을 점검하고 보강하고 또 국민 지지를 결집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관심사항을 우리 선거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에 반영되게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아, 이거 아주 좋은 얘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당 의원이나 또는 원외위원 당협위원장이나 모두가 자기 지역구의 그 우두머리 아닙니까? 지역구 대표 아니에요. 그 지역구에서 후보의 분신이 돼가지고 지역에서 그 득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의 장점을 얘기하고 단점을 해명하고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인천의 이학재 의원이 일찍이 그걸 몸소 하잖아요. 그 뭐 원래 이학재 의원이 뭐 똑똑하고 야그니까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은 일찍이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의 그 상임 그 보좌역을 맡고 있었잖아요. 근데 선거 기구가 만들어지니까 거기는 다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해라. 나는 지역을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인천 100일 대장정을 선포하고 지금 인천시를 계속 밭을 갈듯이 계속 갈고 다니잖아요. 뭐 시장이고 뭐 노인회관이고 공원이고 사람들 모이도 다니고 또 불만의 소리는 들어보고 또 건의사항도 들어보고 또 협의도 하고 이학재 의원이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아마 이 윤석열 후보가 아는 것 같으네요. 이거예요. 우리 당의 모든 의원은 지역구로 가서 지역구로 자기 맡은 지역구 있잖아요. 또 모든 당협위원장이 마찬가지로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지역구에서 조직을 점검하고 보강하고 또 국민 지지를 결집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 안 한 사람들은. 지역구를 책임져가지고 지역구에서만 이기면 전국이 이기는 거예요. 지역구에서만 이기면 전국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후보가 각 지역구를 다 책임질 수 없어요. 후보는 전체적인 우리 국가에 대해서 경제 발전, 그 다음에 안보 발전, 그 다음에 산업 발전, 일자리, 국민의 건강, 국민의 행복, 그 다음에 집 없는 사람들 집 마련하는 그런 문제,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후보는 연구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안을 결정해가지고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후보의 분신이 돼가지고 후보의 입장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말 잘했어요. 좋아요.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직할부대 격인 총괄상황본부 심시기도 나섰다. 그는 중앙선대위와 지역선대위 전부 유기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이것은 전쟁에서 사령부 각 부대 간의 교신과 정보 보고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중앙선대위는 총괄상황본부의 전일 상황, 금일 계획, 전주 상황, 금주 계획을 좀 정확하게 보고해달라고 했다. 역시 그 검찰총장 그 조직을 끌어온 큰 조직을 끌어온 사람이라 윤석열 후보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이번에 선대에서 발표를 했네요. 잘했습니다. 이어 총괄상황본부가 헤드쿼터가 돼서 각 총괄본부 또 총괄본부 내에서는 각 본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 비서실도 벌써 일정 메시지 모든 부분을 총괄상황본부에 사전 보고하고 스크린 받은 후에 후보인 제게 보고하도록 이미 체계가 되어 있다며 다른 총괄본부도 후보 비서실과 마찬가지로 헤드쿼터 모든 상황을 리포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 선거는 개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아울러 총괄본부 서로 간에도 상황본부 중심으로 해서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지난 한 해 동안 선대위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 모두 고생하셨고 깊이 감사드린다. 새해에는 반드시 정권교체 통해서 우리 당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 대표는 윤 후보의 회의 공개 발언이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나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자기가 제언을 그렇게 하는 거에게 민주주의라. 이봐요, 이준석 밖에 나가서 거기서 방송에서 떠들고 그런 게 그게 민주주의 아니야. 그건 해당행위예요. 선거 때는 비밀을 보장해야 돼. 비밀을 해야 돼. 당내 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외부에 그런 걸 비춰서는 안 돼. 언론을 하나라도 비친다. 근데 이 사람 이준석이는 방송에 나가서 자기가 떠들어. 당의 문제를 다 까불려. 그거 상대편이 당내에 돌아가는 걸 다 아는데 그러면 전쟁 치르면 이기겠습니까? 이게. 이준석 모르면 좀 배워. 뭐가 민주주의 전에 선거 땐 선거에 해야 될 기본사항이 있는 거요. 아이고 참말로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다 보고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재원이 평론 취급 받을 정도면 언론은 맡겠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거는 평상시는 되는 거요. 선거 때는 안 되는 거야. 선거 때는 다른 방송에 나가서 거기서 재언을 했든지 당내 문제를 얘기를 했든지 뭐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데 방송에 나가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상대편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편 당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주의, 선거 치르는 민주주의 할 일이요. 선거를 그때로 하니까 국회의원 3번 났다 3번 다 떨어지지. 그렇게 떨어지는 거요. 3번 떨어지면 좀 사람이 각성을 하고 반성도 할 줄 알았어야지. 뭐가 민주주의 거기에. 언론이 막혀? 참 기가 막혀서 선거가 뭔지도 모르는 애숭이 갖다 대표 갖다 놓고 말이야. 아이고. 평론은 평가에 그치지만 재언은 대안을 담고 있다. 재언을 언제 했어? 뭘 했어 재언이? 그게 무슨 재언이야? 비판만 했지. 윤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윤 후보를 향한 반론으로 익힐 여지가 있다. 이것도 페이스북이었든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선거 치르지 못하는 애숭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선거를 그렇게 치르면 선거 당내 내부가 다 이게 다 상대편 적군에게 다 그게 정보가 나가가지고 상대편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적군이 상대편이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날 이 대표의 글이 게재되기 20여 분 앞서 당 3선 중진인 김태흠 의원도 성명을 발표해 당 대표라는 자리는 패널이나 평론가처럼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며 몽리 부릴 시간이 있으면 젊은 대표로서 말로만 2030 세대에 운운하지 마시고 그들의 고민을 담은 미래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으라. 이 애승이 대표야 그런 거야. 그들의 고민, 젊은이면 젊은이들의 고민을 담은 해결책 그런 걸 미래의 비전과 해법을 내놔라. 그런 건 하나도 안 내놓고, 예? 뭐 비단 주머니가 다 공짜 거짓말 비단 주머니 다 그 비었나 봐. 비단 주머니가. 비단 주머니 얘기해두지 말라고. A4용지라도 만들라고. 참 지난번에 내가 방송해드렸죠. 김태흠 그 의원의 그 쓴소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김민전 안철수 의원 그 안철수 대표의 그 선거 때 그 선대위원장 했던 그 교수 김민전 교수 김 교수의 말씀을 드렸죠. 김 교수 또 선거대책위원으로 이제 모셔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이준석 대표는 그것도 또 반대했더라고요. 저 사람은 참 묘한 사람이에요. 도대체가 이 시대에 정당을 하는 장당 대표로서는요 아주 못된 것만 해요. 못된 것만. 그런 것도 언론에다 얘기하지 말고 반대하려면 반대하는 걸 선거대 측위를 비공개로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그러게 이게 어떻게 돼서 그래서 반대한다. 어떻게 돼서 찬성한다.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의 끝나면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할 거 있으면 거기서 걸러가지고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변인은 하나도 보이진 않대. 대변인이 없나 어떻게 된 거야. 몇 사람씩 있다고 하더니 아이고 답답해서 정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이 내 주변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이 얘기들 많이 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고 이제 뭐 2, 3일 남은 이 연말 여러분들 아주 보람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달력도 이제 새 달력으로 이제 갈아놓을 때가 됐죠. 새로운 새해에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주 춤을 추듯이 행복한 즐겁고 그런 그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사랑하는 시장경제가 이루어지는 외교에서 인정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희망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계십시오.